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주가는 내려갈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있지만 금융가에서는 월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만 보아도 계속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레오 달리오 또한 지금 주식시장을 경제 상황하고 같이 보면서 증시가 너무 고평가가 되고 있다고 말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조차 뭔가 못마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고 말이죠. 특히 최근에 트럼프는 크고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세금 법안이 가까스로 하원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무디스가 미국 국채가 위험하다면서 신용 등급도 하향을 조정을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부자 감세안을 통과를 시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주식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금융시장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것도 한번 관심 부탁드리고,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이 경제 상황에 있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월가 금융가들의 입장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주가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증시가 조정 혹은 하락을 할 것 같았는데, 그 반대가 되어 계속 상승을 하니 또 이러한 것과 신용등급 하향이 이러한 것들로 난리를 떠니 주가가 올라도 불안한 증시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안이 기존 36조 달러의 적자에 수조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 왜 주가가 오르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도 없으며, 또 이러한 상황에 미래의 전망이 좋다고 표현하는 엔비디아나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실시, 이러한 것들이 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돈의 가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었거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경험상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게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금융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미래지향적인 미래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항상 좋게 보면 좋은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 여기에 투자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주식은 하락해도 침체 없이 계속 우상향을 할 텐데 우여곡절을 계속 경험하면서 우상향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과거의 상황과 지금을 경험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이런 불규칙적인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전문가들은 원래 그렇지 내 고집대로 할래 라는 것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며, 시장이 뒤숭숭할 때 정말 안정적인 게 무엇인가, 확률적인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한 번 더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올바른 길이며 리스크 관리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나 엔비디아, 구글 같은 좋은 기업이 분명 좋기는 하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비싸기 때문에 싼 가격에 매수를 할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금을 계속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미국은 객관적으로 보면 위험한 국면에 처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월가나 증권사의 뉴스를 본다면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경고 등이 커졌다는 소리가 많이 들릴 만큼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4년 5월부터 미국 증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적정 가치를 넘어서 비싸지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것인데, 24년 5월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주식은 계속 상승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이에 뒷받침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평균인 16에서 18배를 훨씬 넘어선 게 현 시점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채권과 주식의 기묘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채권과 주식은 디커플링 관계였었습니다. 주식이 오르게 되면 채권은 내리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관계가 뒤죽박죽해지면서 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불안감을 자극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것만 있을까요? 지금의 미국의 경우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그냥 과장된 우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의견과 미국이 빚을 갚을 능력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면서 의문이 드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게 세 번째 있는 일이라면서 별로 크게 놀라지 않는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죠. 신용등급 평가등급 세 군데에서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세 번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러한 것을 그냥 무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채적인 숫자로만 본다면 2034년까지 미국 공공부채가 최소 3조 3천억 달러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현재 미국 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또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 5%에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빚을 빌리는 비용이 그만큼 비싸져서 만약 정말 5%에 가까워지게 되어버린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또 한 번 엄청난 변동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미국 정부 부채가 33조 달러이면 1% 금리가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연간 3,300억 달러의 추가 부담금이 생기는 것을 뜻하며 이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감소한 이유처럼 미국은 앞으로 빚을 갚지 못할 능력에 처한 나라일 뿐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트럼프 이슈도 앞으로의 미국의 좋은 전망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세계 경제 전략을 한번 알아보자면 트럼프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 전략을 쓰면서 증권과 월가의 불안감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죠. 그렇다면 트럼프의 전략이 무엇이길래 그럴까? 무엇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다면 첫 번째, 트럼프 전략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제조업 리쇼어링 전략은 증권사 월가에서 볼 때에는 미국이 지금까지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강달러 전략을 위해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어 해외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 지을 이유가 증가하게 되기도 무역 적자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야 있기는 하겠지만 양날의 검일 확률이 무척이나 높아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될 위험에 놓이고 미국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들의 손실은 엄청나게 컸을 거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즉 미국 국채 수요 감소가 가능성이 이러한 상황에서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관세 폭탄으로 재정 적자를 해결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관세로 인하여 정부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재정 적자를 감소하게 되고 외국 기업을 압박하여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면서 이런 것을 협상 카드로 쓸 예정으로 보이나 관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양날의 검일 뿐이라는 것이죠. 관세가 올라가게 되어 버린다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 즉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물가가 증가할 뿐이며 보복 관세로 인하여 무역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올 것이고 이것이 처음이 아닌 트럼프 일기 때도 있었었던 일이라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제조업 리쇼어링 전략을 트럼프가 채택을 했다는 것인데 이 리쇼어링 전략을 쉽게 말하면 해외에 지었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에 지으라는 전략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통하여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법인세를 경쟁국보다 낮게 설정하였고 환경 규제 완화로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을 트럼프는 원하면서
단기적인 고통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경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많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기간의 고통은 정말 큰 고통으로 앞으로 장기간의 이익도 없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기간의 시장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의 우려, 불확실성의 증대는 경기 침체로 쉽게 빠질 수 있는 원인만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모든 상황과 맞물려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은 위험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게 현 경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30년간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작년 여름부터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의 경우에도 전 세계가 일본 금리 상승이라는 이유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 증시는 발작을 경험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또 최근에도 계속 일본 금리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걱정도 많이, 불확실성은 계속 쌓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자국 국채를 사고 있는 중에 있으며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에 가동을 두어 엔케리드 트레이드 청산 위험을 증폭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또 연준에서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현 경제 상황입니다.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인상을 할지 이런 것 말이죠. 최근 9월에 인하를 예상을 하기는 하였지만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준 기준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 있어 참 애매모호한 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여전히 신중한 포지션을 띠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인 2%보다 높기 때문에 신중하다는 입장이고, 성급한 금리 인하는 1970년대 실수를 반복을 할 수 있기도 한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일본, 연준, 그렇다면 이게 다일까요? 가장 큰 중국이 이슈가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달러 패권의 미래가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달려 있으니까 말이죠. 중국은 계속 미국 채권을 판매하면서 조용한 반란을 꿈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1조 달러에서 7,600억 달러로 줄인 것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는 말이며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일환, 일본 갈등 협상 카드로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우 트럼프 집권을 염두에 두었으며 이래도 저래도 중국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하면서 미국 금리 상승을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또 대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달러 의존도도 계속 감소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래서 마라, 이러한 것들이 가장 궁금해할 텐데,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단기적, 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적 전략으로는 현금 비중 확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로테이션 대비하는 것도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말이죠. 즉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고, 가치주에서 필수 소비재로 바꾸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을 볼 경우에는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츠나 유틸리티, 고배당 우량주를 포트폴리오에 구상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이며,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 종목 비중은 10% 이내로 낮추는 게 좋으며, 특정 섹터 비중은 30% 이내로 낮추며, 본인만의 손절 원칙을 꼭 설정하며 지키는 전략을 했으면 좋겠고 말이죠.